인물 소개. 주인공 한소연 45세, 요리학원 원장. 남편 정우석 47세, 유명 치과 원장. 의문의 여자 최나래 35세, 인근 필라테스 센터 강사. 줄거리. 한소연은 15년간 탄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남편 정우석은 성실하고 환자들에게도 존경받는 치과 원장이었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은 믿기 힘든 경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던 가정, 하지만 그 평화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소연 씨, 36살. 작은 요리학원을 운영하는 그녀와 치과 원장인 남편 정우석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연애 3년, 결혼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환자가 많아서, 상담이 길어져서라는 이유로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늘 무채색 정장을 입던 사람이 밝은색 셔츠를 입기 시작했고, 향수도 가볍고 상큼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게나 두고 다니던 휴대폰을 이제는 화장실, 샤워할 때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잠금 패턴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소연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전 목요일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 소연 씨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동네 필라테스 강사 최나래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최근 보지 못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밤 11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환자 상담이 길어져서 늦었네. 어디서 상담했어? 병원 근처 카페에서. 환자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대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일주일 후 토요일, 남편은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외출했습니다. 소파 위에 남편의 재킷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호텔 커피숍 아메리카노 2잔, 케이크 세트 35,000원.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남편이 늦는다고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장이 약해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메리카노는? 소연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영수증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인해야 해. 영수증을 발견한 후 소연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할 때마다 거실의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 하지만 들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의심했다는 게 들통나면?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소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소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기로. 남편이 또다시 늦게 들어가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연 씨는 학원 수업을 일찍 마치고 남편의 치과 근처로 향했습니다.
골목에서 멀찍이 서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8시 30분, 치과 불이 꺼졌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최나래가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소연 씨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게 내 남편이야. 내가 믿었던 사람이.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차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소연 씨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1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환자가 많아서 좀 늦었네. 저녁은 병원 근처에서 간단히 먹고 왔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연 씨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응, 먹었어.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확실하게 알아야 해. 수요일 아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고 식탁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몇 가지 패턴을 시도했습니다. 남편 생일, 결혼 기념일 모두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패턴을 더 그렸습니다. 찰칵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 아이콘에 빨간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대화 목록 맨 위에 나래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소연 씨는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어제 저녁 고마웠어. 너무 행복했어. 나도. 다음엔 좀 더 여유 있게 만나자. 이번 주말에 시간 돼?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소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 휴대폰 어디 있어? 소연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소연 씨는 재빨리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냉장고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와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재빨리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하루 소연 씨는 학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건가? 오후가 되어 소연 씨는 서재로 가서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모텔 12만 원, 호텔 레스토랑 8만 5천 원. 날짜들은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소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모든 걸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로. 저녁 6시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소연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요즘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남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숨기는 거? 무슨 말이야? 당신이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최나래 씨, 필라테스 강사.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당신 휴대폰 봤어. 신용카드 명세서도 확인했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언제부터야? 석 달 전쯤. 왜?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다고. 1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당신만 믿고 살았어. 당신이 바쁘다고 하면 이해했고,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안 했어. 그런데 당신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해, 그 여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안방에서 잘게. 당신은 서재에서 자. 소연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믿었던 사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소연 씨는 동생 지혜를 만났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지혜는 소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지금 중요한 건 남편이 아니라 언니야. 언니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 그날 저녁 남편은 꽃다발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그 여자와 끝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소연 씨는 물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휴대폰 보여줘. 남편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최나래와의 대화방 마지막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나래 씨, 미안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소연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줘. 앞으로 휴대폰, 내가 언제든 볼 수 있게 해줘. 카드 명세서도 매달 같이 확인하자. 할 수 있어? 그래. 그렇게 할게. 만약 한 번이라도 더 거짓말하면 그땐 끝이야. 알겠어. 당신을 다시 믿어볼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도 소연 씨는 안방에서, 남편은 서재에서 잤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 걸까?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을 다시 받아들인 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퇴근 시간을 지켰고 휴대폰도 언제든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불안했고 휴대폰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예전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동생 지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언니, 상담 같은 거 받아봤어? 전문가한테 도움받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소연 씨는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소연 씨, 지금 많이 힘드시죠? 네. 정말 힘들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한 번 배신당한 사람은 다시 배신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이 아니라 소연 씨 자신이에요. 지금 소연 씨는 행복하세요? 소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용서했다고 해서 꼭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더 중요해요. 소연 씨가 행복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소연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솔직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불안하고 매일 의심하며 사는 삶. 이게 행복일까요? 그날 밤 소연 씨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둘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많이 노력한 거 알아. 그런데 나는 여전히 힘들어. 미안해. 더 노력할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매일 불안해.
이게 정상적인 관계일까? 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어. 밝고 긍정적이었던 나로.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 소연아,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어떨까? 떨어져 있다니? 이혼하자는 게 아니야. 각자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야.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지. 남편은 당황했지만 결국 합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원룸을 얻어 떠났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기다릴게. 조심히 가.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집. 소연 씨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소연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 후로 소연 씨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요리 학원에 더 집중했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친구들도 더 자주 만났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즐겼습니다. 조금씩 예전의 밝은 소연 씨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남편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소연아, 나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 줄 수 있을까? 소연 씨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당신을 용서했어.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아.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왜? 신뢰가 돌아오지 않았어. 그리고 그 신뢰 없이는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시간을 더 주면. 아니야.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불안하지 않은 삶.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삶. 소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동안 혼자 살아보니까 알았어.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남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끝인 거야? 응.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주차장에서 마지막으로 마주봤습니다. 행복해야 해. 너도.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소연 씨는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소연 씨는 요리 학원을 확장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소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행복한가? 응, 행복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 자유가 더 소중했습니다. 소연 씨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혼자가 더 행복한 선택이 됩니다. 중요한 건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